우선 미국의 노동조합은 두 가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Non-Profit Organization이라고 해서 비영리 조직입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하나는 이사회를 구성해서 법인을 만들어야 되니까 7명 이상의 노동운동의 뜻을 있는 사람들이 7명 이상이 법인체를 만들어요. Non-Profit Organization에서 그걸 대표하는 사람이 프레지던트 또는 체어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사결정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으로 치면 이사회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 노조 활동을 하는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산하에 그 정점을 매니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의 산업별로 업종별로 아주 다양하게 노동조합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섬유, 의류, 방적 그런 쪽에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제 산별노동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는. 그거의 총책임자는 매니저라는 분이 있습니다. 서열 1위가 매니저고요. 서열 2위가 재무책임자입니다. 트레이저. 그만큼 재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노동조합 조직팀이 있고 협상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관리팀이 있습니다. 재정팀이. 그렇게 이제 세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보면. 그러면 매니저를 중심으로 한 노동 연맹이 각 기업이나 이런 데를 들어가서 노동조합을 조직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해당 직장에서 근로자가 2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노조 설립신고를 내면 바로 설립신고가 72시간 내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직접 노조를 만들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노동자가 노조 만드는 걸 모릅니다. 외부로부터의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의 이 노동조합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오늘날의 문제점으로 잉태한 것이 바로 조합원이 바로 노조를 만들 수 있게 되어 있는 체제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이런 조선소에서 용접 일을 하다가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게 누구한테 도움을 받았어요. 근데 그 누구냐 이게요. 그 전부 운동권에서 도움을 받았다. 나라가 87년에. 근데 그 운동권이라는 게 노동조합을 아까도 말한 대로 세 가지의 좋은 점 때문에 노동조합이 필요하고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아니라 혁명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 체제 반대 운동을 하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이 공장 주변에 노동 상담소라고 하는 거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지원을 하고 도움을 받아서 노조를 만들었으니 노동조합이 원래 세 가지 좋은 목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딴 목적 때문에 만들었으니까 오늘날의 이런 문제가 발생한 태동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데 미국은 어떠냐? 상급노련이라고 그러죠. 우리 이제 연맹이나 무슨 업종별이나 산업별로 구성되어 있는 노동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조합원들, 노동자들에게 교육하고 당위성을 설명하고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미국의 노동조합을 만들려면 우선 노동조합에 관한 모든 문제를 처리하는 행정기구가 있습니다. 그게 이름이 뭐냐면 National Labor Relation
보드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약칭으로 NLRB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말로 하면 전국노동위원회입니다. 또는 뭐 전미노동위원회 뭐 그렇게도 따지지만 연방기구입니다. 미국은 아시다시피 전부 지방자치단체잖아요. 지방자치제가 완전히 토착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마다 각자가 다 다를 수 있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연방기구가 모든 걸 통제합니다. 그러면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연방정부가 요구하는 NLRB가 요구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이 뭐냐 하면 어느 회사의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의 30% 이상의 권리 위임장을 제출하게 돼 있어요. 연방기 NLRB에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0명이 있는 노동조합에 기업에 조합원이 한 80명쯤 된다고 칩시다. 해당하는 게. 그 조합원 자격이 아주 꼼꼼하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30% 이상이 위임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걸 영어로 하면 어소리에이션 카드라는 그 문서가 있어요. 뭐 그렇다고 문서가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종이 한 장도 되어 있거든요. 나는 어느 노동단체에 노동 권리를 위임합니다는 위임장이에요. 내 권리를 대신 행사해 주시오. 노동 3권을 대신 행사해 주십시오. 그런 위임장을 첨부해야만 접수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완전히 다르죠. 30% 이상을 얘기를 합니다. 조건이. 근데 이제 노조를 만든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노동 그 연맹에 조직팀에 속했던 사람이거든요. 조합을 만들어 다니는 사람. 그리고 이제 30%의 기본 룰이 있지만 규정이 한 40에서 50% 사이를 서명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회사가 이 사람은 노조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이다 하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더 많이 받죠. 그것도 사용자 모르게 몰래 받습니다. 그 기간이 한 달쯤 걸려요. 그 서명 위임장을 받는 기간이. 그래서 이제 그 위임장을 충족을 하면 그 연맹에서 NLRB에다가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럼 그 서명 받는 게 권리 위임장 받는 게 한 달쯤 걸린다고 그랬죠. 조그만 회사는 인원이 적게 들어가고 조직팀이 조합원이 많으면 많이 들어가죠. 그 몇 명씩 할당을 해요. 제출하면 NLRB에서 검토를 해서 뭐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2주 이내에 노사 양측에 공문을 보내줍니다. 회사하고 노조에다가, 노조 연맹에다가 몇 월 며칠 날 이 너희 회사에 몇 월 며칠 날 청문회를 개최하니까 대표자를 선임해서 그 출석시켜라 그럽니다. 그건 뭐 빨리 회신이 와요.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는 회사가 직접 참여하기보다는 미국이 그게 잘 되어 있는데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전문 노동 변호사가 캘리포니아만 1986년도 7년도에 전문 변호사만 500명 정도가 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완전히 노동조합을 반대하는 사람의 변호사들이에요. 그걸 미국은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방어권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기업에. 노동조합을 할 수 있는 자유권도 보장해 주지만 기업도 노동조합에 대해서 그 반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얼마나 형평성이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이 아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어디로 그 NLRB 그 사무실도 다 오라고 그러죠. 그럼
그 연방기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구성원들이 전부 전문가들이에요. 뭐 판사 출신도 있고 뭐 대학 교수, 사회학 전공한 교수도 있고 연방정부에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위원장이 돼요. 배석들도 있고. 그럼 이제 모여서 대부분 보면 기업들은 전문 변호사를 선임을 합니다. 그러면 자체 내 노동연맹 측에서는 자체 변호사들이 다 있어요. 조직팀에. 그럼 이쪽에도 변호사가 나오고 회사 쪽에서도 변호사가 나옵니다. 딱 나오면 그 위원장이, NLRB 그 위원장이 노동조합을 수용할 거냐 말 거냐를 제일 먼저 물어봐요. 이게 수용하겠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 절차가 바로 진행되니까. 근데 수용하지 못하겠다. 청문회를 하자. 그러면 이제 청문회를 합니다. 다시 날짜를 잡아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NLRB 사무실에 와서 청문회를 합니다. 그러면 노동조합에서는, 연맹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노동조합이 꼭 필요한 회사입니다. 부당노동행위도 있었고, 뭐 인사권의 남용도 있었고, 뭐 임금도 적고, 생활임금이, 지역임금이 다른 데에 비해서 낮고, 뭐 많은 얘기를 하죠. 정당성을 얘기해요. 노조 설립의 정당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회사에서 선임한 변호사는 왜 노동조합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쭉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노동단체는 과거에 범법 사실이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노동조합이 들어오는 바람에 이 회사가 망한 경우도 있고 파업을 많이 해서 결국은 감원도 많이 일어났고 뭐 그런 사례를 막 얘기를 해요. 이제 쌍방이 토론하는 거예요. 우리 미국 의회에 보면은 우리나라 왜 뭐 그걸 뭐라 그러나요? 그 인사청문회요? 이런 거를 서로 삿대질하고 뭐 고함만 높아지고 그러잖아요. 인신공격하고. 미국은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저 조용하게 합니다. 왜 미국 하원이나 상원에 인준청문회 할 적에 앉혀놓고 얼마나 국회의원들이 물어보고 답변 잘합니까? 거짓말이 안 통하죠. 또 이신공격적인 얘기 안 하잖아요. 그게 아주 오랫동안 전통이 돼 있습니다, 미국은. 그럼 이제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으면 종결을 해요. 그래서 이제 위원장이 판단하는 거예요, NLRB에서. 이제 노조를 만들겠다고 그러고 노조를 반대하겠다고. 그러면 그 조합원들이 노조를 반대하는지 찬성하는지 과정을 거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종결을 하고 청문회 종결하고 한 2주 정도 평균 지나면 노사 양측에다가 공문을 보냅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장소에서 조합 결성 찬반 투표를 실시하다. 그러면 사전에 이 회사가 이 NLRB에서 그 회사를 답사를 해요. 투표를 할 적에 사용자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소를 피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 안에서 관리자 앞이나 이 사장 앞으로 이렇게 맞닥뜨릴 수 없게 만들어요. 또 그 투표하는 해당자가 그 노동조합 선동하는 사람들, 그 리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 눈 맞닥뜨리지 않는 장소로 제3의 중립적인 장소를 선정을 합니다. 보통 식당에서도 많이 하죠. 강당이나. 이제 그렇게 해서 날짜, 장소까지 딱 정부가 중립적으로 선정을 해요. 그 전에 이제 조합원 대상자에 대한 선별을 합니다. 여기는 이 사람이 조합원이요. 투표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가 노동조합 쪽에서 얘기하는 조합원 대상자와 회사가 얘기하는 조합원 대상자가
다를 수도 있거든요. 이 사람은 조합원 자격이 될 수 없다. 이 사람은 조합원 자격이 될 수 있다. 그 규정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한 대표적인 사례를 얘기를 하면, 미국은 이제 커피가 음료수가 아주 일반화되어 있잖아요. 커피를 머신에다 넣고 25센트 동전을 넣고 커피를 돈을 내고 내가 마시면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근데 회사에서 커피 파트가 있죠. 항상 끓여놓고 내가 필요하면 가서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조합원 자격이 없습니다. 사용자의 권한이라는 거죠. 권한이 다르다는 거죠. 예를 또 하나, 내가 일하는 곳에 칸막이가 있느냐, 책상에 있으면 조합원 자격이 없습니다. 별도로 내가 주차장을 별도의 지정된 장소가 별도로 정해져 있느냐, 그 사람은 조합원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걸 아주 꼼꼼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러면 노동조합에는 사람을 더 끌어들이려고 얘기를 할 테고, 회사는 되돌아가 안 가려고 할 테고, 참여 안 하고, 그 대신 회사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을 자꾸 조합원 자격으로 넣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걸 가리는 작업을 연방정부 주관으로 합니다. 명단을 제출하게 해요. 그래서 일단 투표를 해요. 그리고 투표를 하는 장소에서 참관단을 노사 양측에 딱 3명씩 대표자를 선임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뭘 하냐? 투표 과정을 참관하는 겁니다. 근데 노동조합 측에서 반대했던 사람이 투표장에 들어온다, 이게 막지는 않습니다. 그때까지는 악이죠. 다투면 거지 결론 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노사 양측이 참관하고 있다가 object 그럽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그럼 뭐야? 저 사람은 우리 노동조합을 이룰 수 없는 자격을 가진 자입니다. 또 회사는 회사대로 저 사람은 노조원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럼 이리 오세요. 따로 여기다 투표를 하면 따로 여기다 투표를 하되 여기다 넣으세요. 딱 두 가지를 해요. 서로 다툼이 있는 사람은 투표를 따로 해요. 물론 비밀 투표니까 혼자 투표를 하지만 투표함은 따로 집어넣는다. 서로 다툼이 있는 자격 여부를 다투는 사람은 따로 투표를 해요. 투표를 다 끝나죠. 그럼 그 자리에서 개표를 해요.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그 다툼이 있는 사람은 밀봉 안 채요. 그래서 밀봉 딱 하고 노사 양측이 사인해요. 뚜껑만 열어요. 이의 없는 사람이 투표한 것만 개봉을 합니다. 그래서 찬성표 몇 표, 반대표 몇 표. 딱 그렇게 공표하고 사인 받아가요. 맞죠? 맞죠? 사용자한테 사인 받고, 노동조합 측에 사인 받고. 그리고 다툼이 있는 조합원 자격 다툼이 있는 사람은 밀봉을 하고 개표를 안 하고 그걸 싹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개표를 해요. NLR을 위해서. 그래서 심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격이 있다. 이 사람은 아예 없다. 그래서 가져가가지고 한 2주쯤 후에 통보가 옵니다. 공문으로. 그래서 이제 그 공문이 오는 게 한 2주 걸려요, 평균. 그럼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캠페인을 허가를 해줘요. 그 캠페인이 뭐냐 하면 노조가 만듭시다 뭐 합시다 하고 활동하게 하는 기간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 유세하는 기간이 있죠. 왜 유세? 그거하고 똑같아요. 유세 기간을 준다. 회사는 회사대로 반대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똑같은 기간에. 다만 노조는 회사 안에서는 절대 못합니다. 활동을. 바깥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휴식 시간이나 점심 시간이나 출퇴근 시간대에만 5개에서 공장 회사 바깥에서 캠페인을 하게 해요.
회사는 근무 시간 내에 할 수 있어요. 왜? 일 안 하고 교육하는데 페이는 다 준다, 이게. 임금은. 그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거 보장해줘요. 그러니까, 직원들은 조합원을 이 중심으로 한 모든 직원은 노조 얘기 다 듣고, 회사 얘기 다 듣고, 판단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게 평등이죠. 우리나라처럼 헌법에 노동자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 난 이런 나라 처음 봤어. 선진국에서 이렇게 하지 않아요. 진짜 노사 평등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그 미국이 철저하게 돼 있어요. 세부적인 조항까지 잘 돼 있어요. 그럼 이제 투표를 하잖아요. 이렇게 나하고 2주쯤 후에 노조가 결성됐다, 안 됐다 통보합니다. 그게 한 3개월 걸려요. 시작서부터 노조 여부가 결론 날 때까지가 한 3개월 걸립니다. 우린 72시간인데 미국은 3개월이 걸려야 돼요. 그게 한국과 미국의 다른 점이고. 나는 노동조합을 직접 해봤고 선동도 많이 해봤고 했지만 미국이 참 평등하게 제도나 그 법규가 잘 되어 있다고 보는 사람.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노동조합은 못합니다. 노동조합이 잘못 들어오면 기업이 망하는데 기업에다가도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되잖아요. 직장이 없어지지 무슨 노동조합이 생존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노동조합 잘못 들어오면 기업이 휘청휘청 하는데 그럼 기업이 휘청휘청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감원이 일어나고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그래도 안 되면 적자가 되고 그래도 안 되면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노동조합이 왜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는 과정에 노동조합이 큰 역할을 했다? 그 없느니만 못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이지, 왜 이거는. 이게 절대로 한쪽 사이드만 편애를 하면 안 된다. 이게 정부라는 게 뭐 때문에 있어야 되냐, 이게요. 노동정책이라는 게 노사가 평등하게 대등한 위치에서 일하고 권리를 보장받고 일할 만큼 또 주고 올바른 경영하기 위해서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정부 정책이지. 내가 노동자 편을 들어요. 그 사회주의 국가나 이러는 얘기지. 사회주의 국가에서 노동자 파업하는 거 보셨어요? 북한이 노동자 파업합니까? 근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파업해야 안 해요. 밥 먹듯 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뭐가 달라요, 벌써? 근본부터 다르다. 방어권이 있는데도 파업할 수 있잖아요. 그게 미국과 한국의 차이죠. 그러니까 불순 세력이 들어와서 노동조합을 장악을 하는 거 근본적으로 차단되게 돼 있어요. 우리도 그런 걸 참고해야 되지 않냐. 오늘날에 걱정하는 민노총이나 이런 세력이 마음껏 활동하게 된 거는 이런 법규와 제도와 환경의 문제가 너무나 많은 단초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간략하게 설명했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수돗물을 마음 놓고 먹고 마실 수 있기를 원하지요. 깨끗한 물이 나와서. 근데 난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원지에서 잔뜩 오염된 물이 정수 과정이나 소독 과정을 안 거치고 수돗물에서 맑은 물 나오는 거고 똑같은 거를 기대하는 거나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수원지를 깨끗하게 정화하고 소독하고 배관이 깨끗해서 배관을 통해서 세균에 오염되지 않고 맑은 물이 나오도록 해줘야 맑은 물 먹는 거지. 수원지는 더럽고 환경오염이 잔뜩 돼가지고 먹지 못할 물을 수도꼭지에서만 맑은 물 나오게 기다리는 게 똑같은 거 아니냐. 또
전 노동조합을 또 이렇게도 표현해요. 이런 얘기를 했더니 결국 운동권이 뭐라고 그러냐면 날 보고 시칼테러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시칼테러라는 건 완전히 운동권이 꾸며낸 말이거든요.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강의 나가서. 현대중공업 가서 한 얘기예요. 부엌의 과도를, 부엌에 우리 칼들 쓰잖아요. 노동조합은 칼하고 똑같은 거다. 자동차 운전면허증하고도 비교를 했어요. 자동차하고. 칼을 잘 쓰면 맛있는 밥이 반찬이 돼서 우리가 맛있게 식사를 할 수 있지만 그 식칼이 간동한테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흉기가 되지 않냐? 그렇게 노조를 비교도 했고 또 자동차에도 비교를 했어요. 자동차를 잘 가지고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안전운전을 하면 그것처럼 편리한 운송기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운전교육 면허증도 없고 운전교육도 제대로 안 받은 사람이 차를 몰면 어떻게 되냐? 멀쩡한 사람 치여서 사람 죽이고 부상당하게 하지 않냐? 노동조합이라는 게 자동차하고 같은 거다. 그건 미국의 제도를 제가 많이 경험했고 실제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똑같은 지금도 그런 생각은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라는 건 자동차와 같고 부엌에 가정주부가 가지고 있는 칼하고 같다. 잘못 쓰면 흉기가 되고 잘 쓰면 문명의 이기가 되고 권리의 제도적인 기구가 되고 잘못 쓰면 망하는 길로 가고 그렇게 되는 게 노동조합. 아까 노조가 그 회사 내에서 노조 활동을 못 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네. 자세히. 이제 그거는 통상시의 노동조합이 이제 아까는 그 선거에 대한 조직에 대한 것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건 운영에 대한 문제죠. 노동조합의 이제 상급노련이 있으니까 상급노련이 모든 걸 다 하니까 뭐 임금협상이나 단체협상도 그 전문 변호사나 그런 전문가들이 회사에 회사에서 선임한 전문가나 아니면 회사 경영 당사자들이나 그걸 선택하기 따름이에요. 이게 모여서 하거든요, 협상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뭐 큰 사업장에는 노조 일만 하는 노동자가 얼마나 많아요? 몇십 명씩 된다. 지금은 이제 뭐 그런 법이 이제 새로 제정이 돼서 이제 많이 없어졌다고 그러지만 1990년대까지는 노조에서 일 안 하고 노조에서 일하는데 월급 다 줬어요. 회사가. 이건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상근하는 거는 연락제도 하나 있어요. 노조 대의원 대표자들. 그래서 회사하고 협상을 하기 따름인데 그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안 하느냐 하는 것도 회사가 거부할 수도 있어요. 보통 바깥에다가 차려주는 경우도 있고 아주 좋은 경영자, 좀 노동자를 많이 배려하는 그 기업에서는 회사에다 조그만 공간을 만들어서 일종의 연락자들이죠. 메신저 역할을 하는 사람. 그리고 노조 활동은 절대로 회사에서 못합니다. 그러면 노조 회사에 근무하려고 온 거지 노조 활동으로 온 거 아니잖아요. 노조 사무실도 노동자들이 그 연맹으로 자체적으로 상급단체로 다 오죠. 교육받으려면. 교육을 하든지 뭐 설명회를 하든지 하는 건 다 노조 사무실에서 합니다. 연맹 사무실에. 연맹에 가면 강당도 있고 대회의실, 소회의실 다 있어요. 시청과 교육자들도 다 있고. 단위별 노조가 없는 거네요, 그러면. 아니 단위 노조는 있죠. 있지만 그 노동조합을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건 상급노동단체가 하고 거기에서 모든 걸 교육서부터 설명에서부터는 그 노동단체가 가지고 있는 건물 내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럼 교섭권을 갖고 있는 노동단체가 그걸 다 하는 거고요. 네? 예. 단위 노조는 그냥 조직만 돼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까는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만 얘기를 드렸지만 임금 협상하고 단체 협상, 단체 협상도 우리나라처럼 매년 하지 않아요. 단체 협상이라는 거는 일종의 헌장인데 그걸 뭐 왜 매년 해요? 하나 해놓으면 5년도 갈 수 있고 10년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상황이 변동하면 추가 협상을 2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매년 그걸 왜 해요? 우리가 헌법을 매년 뜯어 고칩니까? 매년 하는 건 이걸 파업하려고 하는 거예요. 혁명운동의 활동으로 자꾸 횟수 늘린 거예요. 회사 내에서의 활동이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 노조 활동은 예. 철저하게 회사 밖. 회사는 근무하기 위한 곳이지 노조 활동하기 위한 곳이 아니라는 거. 그 불문율이에요.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집권한 나라도 다 회사 밖이에요. 체코에 가셔서 활동하셨으니까 그것도 아시겠어요? 체코는 제가 안 가봤습니다. 아, 체코. 스웨덴하고 오스트리아나 뭐 이런 데는 가봤는데요. 다 바깥에서. 그 사람들 파업을 바깥에서 하지 안에서 하는 거 보셨어요? 안에서 하면 지금 그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바깥에서 하는 거예요. 안에서 하면 미국 같은 거 바로 그냥 수갑쳐버려요. 어딜 내가 일하는 걸 거부해서 나왔는데 왜 남의 사유재산을 침범해? 그건 바로 체포입니다. 그건. 아예 들어갈 생각조차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 파업 현장 보세요. 미국에서 파업을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흑인들이 잘합니다. 어깨에다 이렇게 피켓 메고 어슬렁하고 가죠. 얼마나 잘하는 줄 아세요? 정문이 한 7, 8m 됩니다. 차가 왕복으로 들어가니까. 그거 하나 딱 미고요. 한 7, 8m를 걸어가는데 한 30초 걸려요. 그 사람을 걸음걸이 보세요. 마냥. 근데 파업 현장에 꼭 폴리스가 나옵니다. 그 사회과에서 나와요. 그 부서가 따로 있어요. 딱 나와서 멀찌감치 차 안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업을 하려면 우선 리더를 딱 경찰이 불러요. 설명을 해줍니다. 출퇴근을 방해하면 안 되고 사업장에 들어가면 즉각 체포한다. 그리고 이제 설명 다 끝나면 꼭 해. 파업하십시오. 여기는 이 도로는 당신이 낸 세금으로 만든 도로입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당신이 다니는 권리가 있습니다. 얼마나 신사해요. 대신 위법하면 체포합니다. 저긴 당신 재산이 아니니까 일하는 걸 거부하고 나가시니까 여기 들어갈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당신이 낸 세금으로 만든 도로니까 여기는 마음대로 다니는 건 그건 뭐 당신